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6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요사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변인 그리고 당대변인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원내대변인은 주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휘하에 있고 당대변인은 당대표의 지휘하에 있습니다. 전희경, 민경욱,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김정재 이런 분인데, 김정재 이 여성 의원은 포항 출신이네요. 포항 출신인데 이분이 어제 오늘 내보낸 이 논평은 제가 이 동영상을 분류를 할 때 유머로 분류할 생각입니다. 유머에 속합니다. 유머. 그러니까 우스개죠. 이 삭막한 정치판에서 무슨 유머냐 하겠는데 내용이 보면 이게 코미디입니다. 유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돌아가는 게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비정상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사실에 맞지 않는 거짓말이 횡행한다. 그리고 법에 맞지 않는 행동이 집권 세력에 의해서 자행된다. 사실에도 맞지 않고 법에도 맞지 않고. 그럼 그것을 대응할 때 일일이 밑줄 치면서 너는 법에 틀렸다느니 사실에 어긋난다느니 하는 거 비판하는 것도 이거 참 피곤한 일입니다. 1 더하기 1은 4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우스개로 넘어가자. 농담으로 때우자. 이렇게 사람 심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경멸의 마음이 스며 있죠. 근데 사실 정치판에서 이 유머는 굉장한 무기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도 그리고 당선된 다음에 웃으면서 소련 공산 제국을 해체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무기가 이분의 유머였습니다. 유머. 이 레이건 대통령은 별명이 Great Communicator였습니다. 위대한 소통가, 물론 영화배우 출신이죠. 영화배우 출신답게 아주 연기를 잘한 사람입니다. 연기. 항상 유쾌하고 남을 웃기고, 그러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레이건의 이중 전략에 소련의 지도부가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 보면 아주 무서운데,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고단수죠. 이 김정재 대변인은 오늘 아주 재밌는 말을 하나 지어냈습니다. 이게 내로남불처럼 크게 유행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 대통령의 종북정책, 이쯤 되면은 김정은 스토킹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블룸버그 통신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라고 했고, 이것을 인용해서 연설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 수석 대변인보다는 스토커라는 말이 더 모욕적이면서도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의 종북 정책, 이쯤 되면 김정은 스토킹이다. 줄이면은 문재인은 김정은 스토커다. 이래 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유머란입니다. 유머란에 제가 넣겠습니다. 유머랍니다. 유머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사랑이 도를 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그만하라는 조롱을 듣고도 이에 대해 이런 방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대화 의지를 환영한다면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 김정은의 양보나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얼음장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화답하고 있다. 국민으로서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미 문 대통령의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는 중재안은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퇴짜를 맞은 상황이다. 미국의 제재 의지는 확고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의 최대 피해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천명을 환영한다고 한 것은 어떻게든 북한의 선을 믿고 싶은 망상에서 비롯된 일방적 집착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일방적 집착이라고 했어요.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맹목적 종북 정책이요 김정은에 대한 집착은 가히 스토킹 수준이라 할 것이다. 부디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현실을 직시하고 눈과 귀를 막아 쓴 환상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문장이 참 잘 썼습니다. 문장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건 명문에 속합니다. 명문에. 그리고 명문에 꼭 있어야 될 게 여유입니다. 여유. 웃음이 들어있습니다. 스토커다. 스토커를 정의할 때 맹목적 집착자죠. 자신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더 따라가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합니다. 스토커, 맹목적으로 집착합니다. 그 말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집착은 가히 스토킹 수준이다. 맹목적 종북 정책으로 김정은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다. 이건 뭐 과격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또 이분이 김정재 의원이 발표한 원내대변인 논평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북에는 조롱거리, 미에는 미국입니다. 미에는 근심거리가 된 문 대통령의 중재자론. 제목이 이래요. 근데 이 잘 쓴 대변인들의 성명은 잘 쓴 사설을 읽는 것처럼 때로는 잘 쓴 시를 읽는 것처럼 잘 쓴 산문을 읽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맑아질 수. 조지 오웰이 이야기를 했어요. 잘 쓴 글은 세상을 보는 통유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쓴 글을 보면은 세상이 맑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유리를 보고 바깥 세상 보면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좁은 창문 말고 4월 15일자의 논평은 제목이 북에는 조롱거리, 미에는 근심거리가 된 문 대통령의 중재자론인데 김정재 의원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오지랖이라는 비아냥 듣고 미국에게는 동맹의 편에 서라는 충고 듣는 문재인 정권이다. 대한민국의 실상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는 그토록 오매불망하던 북한에게도 오랜 동맹국인 미국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역할극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론이 북에게는 조롱거리, 미에게는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허울 뿐인 중재자, 촉진자 역할은 접어야 할 때이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이를 위해 동맹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것이다. 동맹인 미국과 주고받을 것은 신뢰이지 근심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미국과의 시각차는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발표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탑다운 방식의 협상을 이야기할 때 미국은 실무자 간의 긴밀한 조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같은 회담장 안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가 있는 콩밭은 달라섬을 보여준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잘 됐다고 자평하며 미화에 나섰다.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환상에만 흠뻑 젖어 있는 청와대다.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소득은 없고 대가만 컸던 대통령 내외의 무기 쇼핑에 그쳤다는 호평이 난무하는 것이다. 문 정권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자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대한민국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곰곰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 북에는 조롱거리, 미에는 근심거리. 이게 아주 운율이 맞습니다. 대칭적입니다. 그런데 북한에게 오지랖이라는 미국에게 동맹을 펼했으라 북한에게도 동맹국인 미국에게도 이 애와 에게가 이게 조금 구별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에게 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할 때는 사람에게고 이 단체에 대해서는 미국에게도가 아니라 미국에도 하는 게 맞습니다. 에게와 에를 참 구별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게도가 아니라 북한에도가 맞을 거예요. 북한에도. 그러나 김정은에게도겠죠.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이 이렇게 활약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은 외신 기자를 비판을 했다가 기자단체로부터 이렇게 비판을 많이 당하는데 그럼 왜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이 돋보이느냐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거의 대충 사실편에 써 있고 헌법편에 써 있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그러지 못하니까 물론 평소에 글을 잘 쓰겠지만 더욱더 이런 시대에는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지 오웰이 천하의 문장가인데 1984년 그리고 동물농장이라는 이 두 위대한 문학은 공산 전체주의를 폭로한 아주 하나는 굉장히 웃음이 나오고 1984는 너무나 어두운 두 명작입니다. 이 조지 오웰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다. 촛불혁명하고 다른 진실혁명이다. 이런 뜻이죠. 감사합니다.